점박이 무늬, 연두색 눈. 벵골 고양이를 찾고 있다. 진짜 온 동네를 다 뒤지죠. 정말 그냥 후레쉬 하나 들고. 자유를 위해서라면 온몸을 내던진다. 집보다는 밖이 좋다. 나를 구속하지 말라. 그 누구도 이 냥이를 막을 수 없다. 푸른 바다를 품은 힐링의 섬 제주도. 이곳에 전단지 속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고배 제작진입니다. 예, 들어오세요. 간식이 등장하자 우르르 몰려드는 양이들. 다복한 다물 과정이네요. 집사님, 양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집에는 이제 고양이가 5마리 있는데요. 안고 같은 경우에는 길냥이 카페 통해서 데려오게 됐고, 꽁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밖에다 새끼를 낳은 걸 보고서 같이 살기로 결정이 됐고요. 치즈냥이 모자와 정음이는 앞마당에서 살던 길냥이 출신이고요. 특이한 건 이 댁에 고양이 사료를 좋아하는 토끼도 있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집 맞이 타로입니다. 네, 바로 전단지 속 그 문제냥 타로인데요. 녀석 때문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는 집사님들. 이 댁의 맞이이자 태어날 때부터 집냥이었던 타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얘가 탈출을 총 3번인 건가? TV에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없는 거야. 그냥 타로가. 뭔가 갑자기 쎄. 그리고 얘 나가 있어 그냥. 가출을 밥 먹듯 반복하는 타로 때문에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야 했다는데요. 아직도 그때 그 전단지를 집안 곳곳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집에서 체크를 하고는 나가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는 의미,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붙여놨고요. 타로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출을 하길래 집사님들이 늘 경각심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걸까?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캣타워 위에서 바깥 구경 중인 녀석.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데요. 그런데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향하는데요. 그러고는 거침없이 열려라 참깨 긁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여의치 않자 다른 문으로 향하는 타로. 어디 보자, 이 문도 끙차 안 되겠고 이쯤에서 포기하나 했는데 이번엔 타로의 걸음이 안방으로 향합니다. 이미 집사가 다 꽁꽁 잠궈놨으니 열릴 턱이 있나. 하지만 타로는 이 댁에 있는 문이란 문은 일단 다 열어볼 기세. 어떻게든 열어보려는 저 간절한 손놀림이 어째 안쓰러움이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환기하려고 창문 좀만 열면 이제 콧바람 쐬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 창문 열어보려고 막 그러고 울기 시작하고. 그런데 문제는 집사가 밖으로 나갈 때랍니다. 집사야, 나도 데리고 가라옹. 얌전히 지내다가도 틈만 보이면 어김없이 창문으로 직행. 타로 왔다. 이렇게 나타난 타로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된다네요. 저희가 집에 같이 있을 때 창밖을 보면서 우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뭘 한다 이러면은 더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얘가. 아니나 다를까 잠자코 있을 타로가 아니죠. 허술해진 경비를 뚫고 뛰어오르는데요.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고양이 액체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방충망을 뚫고 나오는데요. 타로의 목표는 단 하나. 오직 탈출 그것뿐. 뚫고 나갔네? 기어이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일로 와. 아이고, 화장실 문으로 탈출한 건 또 처음이라며 진땀 쏙 뺀 집사님.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그곳을 뚫고 나와버리니 집사님의 걱정이 깊어만 갑니다. 그나저나 타로는 언제부터 집 말고 밖을 자유를 갈망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 이렇게 그냥 앉고 꽁꽁 싸매고 그냥 이렇게 바람만 같이 쐬러 가자. 너무 불쌍하니까 좁은 방에 있는 게. 근데 그때는 아예 상식이 없어가지고 처음 데려왔을 때는 막 공원에 데리고 나가고 그랬어요. 지인의 권유로 새끼 때 타로와 종종 외출을 했다는데요. 그때 코에 바람이 들었는지 그 외출이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집사 부부. 뚫리면 떼우고 찢어지면 더 떼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더욱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부족하다 싶었는지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이는데요. 이쯤 되면 탈출은 어림도 없겠네요. 하지만 이내 애처롭게 울기 시작하는 녀석. 타로야, 너 못 나와. 글로 못 나와. 타로 너 글로 못 나와. 여기 이런 데로 이사 온 이유가 이런 마당이 있는 딱 울타리 쳐져 있는 데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 온 것도 이거네요. 집을 선택한 게. 갑갑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작년 2월 냥이들과 바다를 건너 제주에 왔다는 부부. 이 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바깥을 좋아하는 타로를 위해 마당을 선물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부부에게는 또 다른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사 온 이후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일. 이건 고양이 사료 아닌가요? 서울에 있을 때도 저희 아파트 저희 동 애들만 좀 챙겨주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와서는 여기 저희가 집을 보러 왔을 때부터도 여기에 머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오면은 바로 급식소를 만들자 얘기를 했었어요. 집 앞마당에 부부의 오랜 로망이었던 고양이 급식소를 차렸다는 건데요. 다행히 길고양이들은 자유롭게 왕래하지만 정작 집사들과 타로는 창살 없는 감옥 신세가 됐다는 것.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잠그고 닫힌 문도 다시 보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타로를 위해 집사가 나섰습니다. 먹이 장난감으로 타로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작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타로가 돌리기 무섭게 싹 동생 냥이가 먹어치워 버리는데요. 에이, 방해꾼의 등장으로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타로. 이번에는 비장의 무기 새 장난감을 흔들어 보는데요. 하지만 다른 고양이가 끼어들자 결과는 마찬가지. 장난감으로 노는 게 안 통하니까 얘는 뭔가 계속 그냥 자기 관심사는 바깥? 계속 수시로? 장난감에 반응이 전혀 없어요. 바다에 어둠이 내리고 집사도 타로도 이제 좀 편히 잠을 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에휴, 모두가 잠들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타로. 슬그머니 중문 앞으로 가더니 은밀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굳게 닫힌 중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타로야, 그거 못 열어. 타로 이제 그만. 시침이 뚝! 모르쇠를 일관하는 타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포기하는 듯 망설이는데요. 하지만 어르고 달래도 그때뿐. 탈출 본능은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신 나가고 싶은 마음을 캣휠에 실어 담아 울기 시작하는 녀석. 요즘 들어 부쩍 더 심해졌다는데요. 시위하듯 인내하듯 서글픈 곡소리는 밤이 새도록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웬일로 타로가 조용합니다. 오라, 그루밍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탈출은 원래 관심 없었다는 듯 문 앞이 아닌 집안 한가운데서 말이죠. 잠시 후 잠까지 청하는 녀석. 어머,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게 무슨 일이래요?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이제 비가 온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평소보다는 좀 조용한 편이긴 해요. 야, 요 녀석 비 오는 날은 비 맞을까봐 외출 안 하는 날로 정한 거니?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행복하게 좀 살아, 집에서.
타로야, 이렇게 집에서 놀면 얼마나 좋니? 잠시 후 흐렸던 하늘이 맑게 개자 아니나 다를까 창문으로 향하는 타로. 예외 없이 창밖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타로의 시끄러운 속도 모르고 급식소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자유롭게 찾아와 편안하게 밥을 먹습니다. 저게 바로 타로가 꿈꾸는 삶인데. 내일도 올게. 타로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여기 자체가 좀 약간 애한테는 너무 계속 이제 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뭐 길냥이, 뭐 새들, 어쨌든 뭐 바람 불어오는 거, 냄새 뭐 이런 것도 좀 자극받지 않을까 싶어요. 타로의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아빠 집사가 용기를 내봅니다. 봄도 됐으니 오랜만에 타로를 마당 산책 한번 시켜주려는 것. 실종 전단지 붙였을 때도 마당 산책을 하다 잃어버렸던 터라 최대한 조심조심 해보려 합니다. 입고 나갈까? 타로? 산책 준비 완료!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타로 가자. 손꼽아 기다린 산책인 만큼 발걸음마저 가벼운데요.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듯 마당 안쪽을 여유롭게 걷기 시작하는 타로. 한 마리의 하이에나처럼 정글 숲을 지나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타로야, 천천히 좀 가. 대체 어딜 가는 거니? 짠! 이곳은 녀석이 좋아하는 옥상 놀이터라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좋니? 그리고 잊지 않고 바다까지 구경하는 센스. 허나 불안불안. 지금까지는 마당 안쪽으로 제한된 산책을 해왔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돌발 상황이 집사는 내심 걱정되는 눈치인데요. 산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그 순간 타로가 갑자기 담장 너머로 점프를 합니다. 미쳤나봐. 미쳤나봐 얘.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뛰려고 한 거. 오씨.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지 버티는데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타로. 들어가자. 격렬한 몸짓에 결국 하네스까지 풀리고 집사님 당황하신 모습이 역력한데요. 몸이 유연해서 이게 제가 고무줄로 꽉 좀 맨다고 해도 이게 발이 빠지더라고요. 여전히 들어가기 싫은지 잔뜩 성까지 낸다. 결국 강제 귀가하는 타로. 집사는 10년 감수했지만 타로는 산책을 하다만 기분인 걸까. 들어오자마자 녀석 또 창문 앞으로 직행. 집보다 밖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하는 타로. 널 어쩌면 좋으니. 비행기를 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향부터 나가겠습니다. 야옹신, 우리 타로 잘 좀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보이는 이 친구 타로예요? 예, 타로에 항상 타로는 이제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좀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래도 안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방묘창을 해두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한번 속이 시끄러운 우리 타로 한번 만나서 속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야옹신은 어떤 해답을 내려줄까요? 근데 지금 환경을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고양이들이 내려온 기분인데 저는 고양이들이 전체적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듯한 느낌? 화장실도 되게 곳곳에 잘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캣타워라던가 스크래처 같은 것들도 엄청 좀 많이 준비돼 있고 예. 좀 이렇게 막 잘 환경은 잘 꾸며져 있으신 것 같아요. 집안에도 이렇게 놀거리가 풍부한데 타로는 왜 자꾸 밖으로만 나가려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타로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야옹신. 그런데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강력하게 계속 행동을 해요. 이거는 되게 조금 전형적인 언컨텐트 그 미야옹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메오라고 해서 보통 자기가 불만족스러울 때 내는 소리거든요.
울음소리의 특징이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충족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나는 좀 전향적인 소리예요. 타로의 울음소리에 답이 있답니다. 단순히 나가고 싶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는데요. 그런데 솔루션이 진행 중이던 그때 뜬금없이 타로가 조용히 캣휠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 울면서 타는 또 약간 보호자님에 대한 의존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타로야 이러면은 이제 또 와서 근데 타로야 부르면 또 와서 약간 좀 애교 부리다가 또 가고 혼자서 계속 표현을 해요. 타로의 놀이 스케줄은 어떻게 돼요? 장난감 갖고 하는 거는 그 흥미가 좀 많이 그 반응이 막 되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잘 노는데? 원래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 장난감에 나도 이럴 줄 알았어. 장난감에 오시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 우리가 하면 잘 안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데요? 점점 놀이에 빠져드는 타로 보는 집사님들은 의아할 뿐. 장난감에 쉽게 흥미를 잃던 그 타로 맞니?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타로가 이렇게 오래 관심 보이는 걸 처음 보기는 해요. 아, 그래요? 관심이 진짜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노는 게 싫구나 그냥 그 생각만 아닙니다. 했는데 여기 집중하고 있어서 밖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타로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타로가 이 5마리 안에서는 원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관계가. 다른 애들이 이렇게 좀 막 반항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다툼이 싸우지 않죠, 잘. 애들 안 싸워요. 그죠? 근데 그 먹이나 간식 같은 거는 또 다 뒤로 주춤주춤해서 양보를 하거든요. 그동안 잘 놀다가도 다른 양이가 나타나면 바로 끝. 동생 양이들을 지켜보기만 했던 타로. 그런데 이런 행동이 타로가 놀이에 재미를 못 붙여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나이가 얘가 6살이고 다른 고양이들은 좀 어리다 보니까 훨씬 에너지는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이에서는 조금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냥 양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제 외부적인 공간에서 재미를 찾고 외부적인 자극에서 좀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타로가 일찍 철이 든 형인 셈인데요. 놀이를 동생들에게 양보하다 보니 자신의 스트레스를 아니 아닌 밖에서 풀려고 했다는 건데요. 타로에게 밖은 혼자만의 유일한 놀이 공간이었던 셈. 그런 녀석을 위해 야옹신이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외국에 이제 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한국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캐티오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창가 쪽을 좀 확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밖에를 좀 편하게 보고 안전하게 조금 뭐 사냥 본능을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캐티오라고 해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 집도 지금 몇 군데 봤을 때 보통 고양이들이 여기나 아니면 이쪽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네. 보면은 집안을 살펴보던 야옹신이 설치를 제안한 장소는 이쪽 공간을 좀 확장 형태로 해서 제 생각에는 타로는 반내출도 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반내출보다는 아예 그냥 공간을 조금이라도 확장해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것도 충분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 정도 더 나간다고 얘가 더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왜냐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만 보잖아요. 아, 근데 나가면은 전체를 이제 서라운드 뷰로 보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뷰가 이게 네. 각이 넓어지구나. 네. 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이해됐어요. 네. 우리가 그냥 2D로 2D로 TV 보다가 VR 보는 거랑 똑같은 네네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로만을 위한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밖은 안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제주도 여기 와서 보니까 캣터도 있고 아이들 쉼터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좀 안락하게 해놓으셨잖아요. 다른 고양이들하고 만났을 때 흥분하거나 싸움이 나거나 그런 위험 요소가 많고 그다음 대문의 구조가 밑에가 뚫려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얘는 걸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 대문 아래를 뭘로 막아놔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설치할 때. 그렇기 때문에 타로의 경우에는 반 외출도 추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집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네. 집에서 에너지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아 네. 야옹신이 제안한 타로 맞춤 놀이법. 벵갈이라는 종 특징이 에너지가 많고 야생성이 제일 높은 종 중에 하나예요. 집안에서 놀이로 해소가 안 된다던가 이런 유산소 운동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안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그거를 이제 야외에서 풀려고 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일반적인 고양이가 15분씩 하루에 2번 정도 놀이 시간을 제공하는 걸 추천한다면 벵갈처럼 이런 야생 고양이라든가 오리엔탈 고양이는 그것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열심히 놀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 전에 에너지를 소모하라. 특히 밤에 울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타로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주시는 거 더욱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님이 주무시기 뭐 12시다. 그럼 한 11시쯤에 되게 좀 과격하게 놀고 그때 급식 같이 하거나 뭐 보상을 하는 게 훨씬 좀 이 밤에 움직이는 에너지를 좀 미리 소모시킬 수 있고 100%를 주면은 제가 추천한 방법은 아침 30, 저녁 30, 자기 전 40 이게 더 맞아요. 두 번째, 놀이도 적합한 타이밍이 있다. 얘가 저렇게 좀 탈출하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 보일 때 그 미리 좀 시그널을 캐치한 다음에 보호자님이 그때 위쪽으로 데려오거나 약간 공간을 좀 변환시키는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타로. 집사의 시간이 날 때, 집사가 내킬 때 타로와 놀아주는 경우가 많았다면 그것보다 타로의 경우 나가고 싶어하는 기미가 보일 때 놀이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포인트. 마지막은 타로와 따로 놀아줘라. 캣위를 타며 신나게 달리다가도 금세 실증, 아니 양보를 하는 타로. 놀이를 하다 보면 타로는 뒤로 물러나길 반복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요술봉 같은데? 요게 끝에가 코터치를 해도 되고 요걸로 시그널 타겟봉이 돼도 될 것 같고 요게 놀이가 돼도 될 것 같아요. 코터치를 통해 타로와 집사만의 비밀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턴 타로랑 둘만 하는 놀이야 라고 각인시켜주는 거죠. 얘는 여기가 튕겨났던 게 기억이 있나? 그런가 봐요. 네, 정확하게 여기를 계속하네요. 여기 있는 걸 좋아하면은 여기다가 별을 쳐놔도 될 것 같은데요? 타로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코터치 놀이를 주로 하면 타로는 집사와 교감을 느끼고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 공사는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팔 걷고 집사님도 나섰는데요. 현판은 디자이너인 엄마 집사가 직접 제작했답니다. 이제 타로는 안전하게 신선한 공기, 제주도 바닷바람, 따뜻한 햇볕을 즐기게 될 겁니다. 이곳만은 동생들한테 양보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렴.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거 좀 잘 듣고 일단 실천을 해서 잘 놀아주면서 해소를 시켜보고 산책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제 아예 안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좀 바람 좀 쐬어주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타로야, 그동안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는 안전한 집안에서 마음껏 놀고 신나게 지내자. 집사님, 타로 잘 부탁드려요.